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조국과 김경수의 선수 교체. 조국하고 김경수가 선수 교체된다. 그러면서 야당 대권 지형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삼각 구도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정치 평론가들이, 특히 야당 쪽에 있는 평론가들이 이제 분석하기를, 야당의 대선 주자는 그 다음에, 왜 지금 이게 아주 많이 남은 건 아니에요. 대선 금방입니다. 2년 얼마 남았으니. 그러면 결국 이재명에는 자기들이 볼 때는 상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대항마로 김동연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일화를 시킨다면 처음에는 그 조국이를 보다가 지금 그 조국이하고 김경수가 선수 교체가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국이는 아무리 봐도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사법 리스크에서. 조국은 어떻게 해도 대법원에서 시간만 조금 더 준 거지, 결국은 그 파기환송이나 무죄 이런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1심, 2심 판사 다 합치면 6명이잖아요. 근데 6명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모든 세부 정책까지 만장일치로 전부 유죄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이는 구속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김경수도 2년 살았죠. 근데 조국이도 2년이다. 교도소로 선수 교체가 된다 말이죠. 김경수가 나오고 조국이가 교도소에 들어간다. 선수 교체잖아요. 그러면 조국이는 2년만 살면 이게 출마하는 게 아니고 2년 다 살고 또 5년간 출마를 못하죠. 조국이까지 대통령이 사면 복권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조국이는 그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대안으로 김경수가 나왔다. 우연히 또 둘 다 2년이야, 2년. 그러니까 지금 그 앞으로 대선 구도는 보통은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요. 복권에 대해서는 뭐 여러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래 봐요.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 여당은 그 분열이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엔 많은 당원들이 김경수 복권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뭐 한동훈 대표도 간접적이지만 반대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김경수 복권이 오히려 여당이 분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물론 약간의 앙금은 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거야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그 공식적으로는 수면 아래로 갈등이 잠복됐다 이거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오히려 김경수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막 분열돼서 싸움이 크게 터질 겁니다. 저는 그래 봐요. 김경수가 본인이 뭐 정치한다고 했잖아요. 복권해 줬더니 김경수가 이번에는 아주 고마운가 봐. 저번에 사면해 줄 때는 뭐 시큰둥하게 사면도 안 받고 싶다 뭐 이러면서 저게 뭐 역사의 진실이 언제 돌아온다고 어쩌고 떠들더니 이제는요, 복권해 주니까 입이 째지는 것 같아. 김경수가 뭐랬냐면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고민하겠다 이 말은 정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치 안 하고 이게 무슨 보탬되는 역할이 뭐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랬냐, 김경수가 또 뭐랬냐면 이게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송구하다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 특히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이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반성 모드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치 다시 하겠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김경수하고 이재명이가 똘똘 뭉쳐가 뭐 정치할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게 야당에서 좌파들이 김경수하고 이재명이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이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거 노리는 거예요. 복권도.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새빨간 거짓말들 하고 있죠. 뭐냐면 이게 내가 여러 루트로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가 김경수를 복권해달라고 윤 대통령께 요청했다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 했겠지. 야, 나 이재명이 대인배다. 내가 이 라이벌 김경수까지 복권해달라고 내가 대통령께 건의했다.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겠지. 만약에 진짜 이재명이가 복권 요청했다면 언론이 엄청나게 떠들었겠지. 그걸 몰래 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실제 대통령실에도 그런 적이 없다 하잖아요.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김경수 복권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복권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자기가 이제 통큰 대인배 행사하려고 대인배 코스프레 하려고 아이고 환영합니다. 나도 여러 루트로 김경수 복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장경태까지 나서가지고 내 지명직 최고위원도 하나 비어있는데 최고위원 자리도 하나 드릴까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최고위원 줄까요? 그건 모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와서 뭐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처럼 김경수 깨닫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김경수하고 이재명이는 분열돼서 서로 적대적인 경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김경수로 말미암아 이재명과 대분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김경수가 조국을 대체해서 친문, 다른 말로 반 이재명의 구심으로 활동할 걸로 봐요. 임종석이는 약해요. 사법 리스크는 많잖아요. 임종석이는 새로 수사받는 게 송철호 건도 있고 또 전주에 이상직이 서창호 건 있잖아요. 문다에 이것도 있잖아요. 임종석이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제 친노, 친문이 말 그대로 황태자, 적자라는 김경수가 아마 반 이재명의 선봉에 설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게임이 안 될 거죠. 그런데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막 판결이 선고되면서 줄줄이 항소심에 선고되면서 사법 리스크로 휘청휘청 하나 놓을 때마다 막 결정타 한 방씩 맞으면요. 휘청휘청하면 민주당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급격히 힘이 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정봉주도 그 친문 아닙니까? 그리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외에서 김어준이도 개딸들한테 공격받고 있잖아요. 김어준이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저는 충분히 김경수가 의외로 선전할 수가 있다. 왜? 조국이 구속되면 그 당에 구심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경수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조국의 지지율도 흡수하면서 충분히 이재명의 대항마로 설 수 있다. 거기에 이제 김동연이는 독자 행보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김동연이가 누구하고 어떻게 단일할지 그건 가봐야 되는데 일단은 본인도 꿈이 큰 사람이에요. 저는 경기도지사 2번으로 만족할 것진 않아요. 경기도지사 또 하려는 것보다는 아마 대권 후보 옛날에도 대권 놀라했거든요. 이렇게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다시 합종 연행이 될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재명, 그 다음에 김동연, 그 다음에 김경수 이런 삼각구도로 대권이 재편되지 않을까. 조국이는 이제 구속이 되면 김경수 쪽에서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약 90% 가까이 되는데 상대가 되나 하지만 근데 순간입니다. 이재명이가 옛날부터 90% 얻었나요? 그게 순간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한두 개 판결 놓으면 하루아침에 분위기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도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치열하게 이재명이 이제 혼자 어떤 분은 이재명이 혼자 두면 이재명이 사법 처리되면 아무도 없는데
왜 김경수는 이제 복권시켰냐 이런 이제 비판하는 분 농구 중에 그것도 귀담아 들을 만해요. 뭐 저는 다양한 자기 개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이미 복권이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 그 우파 쪽에서는 더 이상 그 분열해서는 안 되고요. 예전은 이제 뭐 대통령이 고유권한으로서 복권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인정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김경수의 등장으로 친문들이 대거 이재명의 방지를 들고 반 이재명의 깃발을 들고 김경수하고 이제 그 뭐 합쳐가지고 조국이하고 합쳐서 그 하면 민주당이 상당히 그 대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그 저는 전략적인 분석을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이제 아마 독일에 영국이 아니고 독일에 곧 아마 이제 조기 또 기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면 이제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갈등하면서 이게 분열되는지 저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리 자유파는 이 문제로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봉합해야 됩니다. 이미 그 기차는 출발했고 비행기는 이륙했고 배는 떠난 거 아닙니까? 이미 복권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이상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민주당은 김경수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분열,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민주당.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저는 합니다. 앞으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제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적은 이게 무조건 디바이드 쪼개야 됩니다. 쪼개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각계격파는 디바이드 앤 룰. 이런 이제 전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삼각구도로 쪼개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활용해서 반드시 이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지상 과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거 안 되면 진짜 이거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왜? 지금 이게 민주당 좌파가 190석이 넘어요. 지금 이게 뭐로 막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하나로 지금 이게 모든 좌파들의 공세를 거부권 하나로 막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안 되고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니까 앞으로 이게 대통령 임기는 3년 남았는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좌파로 넘어가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같은 당이 차지하면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저도 진짜 이민 가야 됩니다. 도망 한 1년이라도. 그만큼 이게 심각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게 우리는 똘똘 뭉치고 그다음에 적들은 분열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김경수가 들어오면 관계가 어떻게 쪼개지는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잘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